네, 오늘은 홍지연 기자와 열왕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명룡대전 주인공들인데요. 뭐가 살아났습니까? 네, 바로 가로수가 살아났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내일 새로 이사하는 선거사무소 건물 앞에 있는 나무인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바로 이곳입니다. 날씨가 포근해지면서 나무의 가지들이 조금씩 자란 모습이죠. 아닌데 왜 나무까지 자라는 게 열왕야랑에서 나옵니까? 네, 이 건물과 나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2년 전에 보궐선거 때 이재명 대표가 선거사무소로 썼던 바로 그 건물입니다. 당시 건물 앞에 있던 이 나무 기둥만 있고 잎과 가지가 모두 잘려서 논란이었죠.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 현수막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 자른 것 아니냐 의혹도 제기했었습니다. 당시 계양구청은 민원 때문에 나무를 옮겨 심으려던 사업을 멈추면서 생긴 해프닝이라고 해명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그 건물로 갔고 그때 잘렸던 나무가 이제 좀 자란 거군요. 네, 내일부터 이 건물을 쓰게 될 원희룡 후보가 현수막을 준비 중인데요. 이렇게 달 예정입니다. 현수막에 나뭇잎들이 풍성하게 그려져 있죠. 글씨들도 나뭇잎에 가려져 있는데요. 원 후보 측은 이름을 가려도 나무를 베진 않겠다는 뜻이라며 차별화했습니다. 원 후보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지난 25년간 계양은 꿈이 잘려버렸습니다. 제가 이제 그 꿈을 되살려서 무성하게 키워내겠습니다. 근데 원 후보 전에 보니까 이재명 후보 인천 사무실과 가까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왜 이사를 한 거예요? 네, 바로 선거구 조정 때문입니다. 계산 일동이 계양갑으로 편입되면서 원희룡, 이재명 후보 모두 사무실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원 후보는 기존 사무실에서 1km 떨어진 곳에 새 사무실을 구한 거고요. 이 후보 역시 두세 곳 정도 후보군을 추려 이사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원 후보의 나무 공세에 대해 가짜뉴스 아니면 선거를 못 치르느냐며 불쾌감도 드러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선대위원장을 찾아라. 이해찬 의원이 선대위원장이에요? 네. 네, 민주당이 최근 공천 논란을 매듭짓고 선거 모드를 전환하기 위해서 새 선대위원장을 찾고 있습니다. 요 며칠 지도부 회의 때 후보군들을 올려놓고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후보군을 취재를 해왔나 본데 홍 기자가 이해찬 전 대표예요, 그러면? 네, 저희 채널A 취재를 종합해보니까요.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인물입니다. 친노, 친문, 친명 진영을 모두 다 아우를 수 있고요. 당을 가장 잘 아는 원로라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하는데요. 2달 전에 이재명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도 총선 관련한 역할을 암시했었습니다. 이렇게 생활을 하셔서 선거를 진두지휘할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게 미력이나마 이번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 이 4년 전 총선 승리할 때도 이끌었는데 다시 또 등장을 하나 보군요. 네, 하지만 내부 목소리를 들어보니까요. 고민도 있었습니다. 이 대표와 워낙 가까운 사이라 통합 이미지도 덜하고 신선함도 부족하다는 건데요. 통합을 위해선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도 검토가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공천 문제로 이 대표와 각을 세웠었죠. 이 마당에 합류하겠느냐 제안을 일단 미뤘다고 합니다. 당의 고민도 느껴집니다. 네. 네, 그리고 최근 컷오프된 임종석 전 실장까지도 통합형으로 어떠냐 이렇게 거론됐다고도 하는데요. 한 지도부가 컷오프를 언급하자마자 이렇게 제안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고 반대했다고 합니다. 여권에서도 이런 공격도 나왔습니다. 오늘 김부겸도 탈당 고민 기사까지 뜨고 있어요. 네. 김부겸, 정세균, 이해찬, 임종석 아무데 이재명 안 돕습니다. 근데 저 중에서 이해찬은 빠져야겠네요. 네, 이해찬 대표는. 어쨌든요, 선거에서 이 선대위원장이 중요하긴 하죠. 네, 특히나 이재명 대표가 인천 계양을 출마를 확정한 만큼 전국을 돌면서 선거를 지휘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다음 주 초쯤에 선대위 발족을 희망한다고 하는데요. 전국에서 바람을 일으킬 신선한 인물로 청년 여성 후보도 물색 중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